아, 너무 아쉬운데. 일단 보신 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실망까지는 아니고 전 회차를 본 기대감으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2시간은 그 한정된 시간 동안 일주일을 기다린 어떤 그 보상 심리? 그런 게 너무 컸던 걸까?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 댓글들 보면 1, 2, 3화 첫 주에 하고 충성 시청자들이 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격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이 꽤 있어요. 저도 거기 중에 하나고. 일주일에 3회분도 아니고 2회분인데 넷플릭스처럼 한 번에 공개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적어도 2시간이면 그 2시간 동안 전부는 아니라도 무덕 박지환님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셔서 좀 캐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번 회차 보면서 박지환님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지쳐하고 피로감 느끼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나온 말이 뒷심 부족이라는 말인데, 이게 또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발단 전개, 이 단계에서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물들 소개, 그리고 그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케미, 시대적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을 소개해야 하니까 너무 무겁지 않고 약간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세계관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신선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위기 절정으로 갈수록 어떤 전달해야 하는 스토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발단 전개에서 열광했던 어떤 그런 요소가 많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고 이번 회차의 실망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아쉬웠다. 근데 그거는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대로 이거를 확장판 이렇게 해서 1, 2, 3화를 한 20부작으로 늘려서 왈패 생활과 그 에피소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드라마 다른 대안도 없고 탕류 끝나면 무슨 낚시로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일단 6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6화는 약 50분으로 최은과 시율의 꽁냥꽁냥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6회차의 절반을 잡아먹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정천, 대호군 이런 스토리 전개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코믹 요소는 거의 없죠. 일단 여기서 절반의 시간을 다 써먹어 버리니까 자연히 무덕의 분량은 없고, 그리고 절반 25분 이후부터 이제 무덕님이 나옵니다. 정천은 제가 저번에 예상 스토리 짠 대로 당연히 대호군이 구해줬고, 이제 또 후반부에는 대호군 또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대부분을 잡아먹죠. 그래서 6화는 대부분의 시간을 로맨스 또는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분량을 할애했다. 그래서 6회차 때 무덕의 활약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죠. 아니 9회차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가 끝나는데, 근데 이렇게 짧은 걸로 봐서는 시즌 1에서는 단계로 따지면 위기 전 단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선을 주는데 최은 아버지가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지형지도라는 너무 민감한 사안을 대호군이 너무 대놓고 이렇게 펼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은 아버지가 죽고 최은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시율도 거기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물론 시즌 1에서 시율이 왕해를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왕해는 어디까지나 이제 대립되는 적군, 그러니까 큰 뒷배가 있는 사람이니까 복수를 못하고 칼만 갈고 그런 감정이 고조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뒷배가 보호하니까 중전마마까지 가는 것 같던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한 대로 또 이 복선도 나오죠. 이돌개가 왕해한테 깝죽대지 마라. 그래서 왕해는 위험한 인물로 캐릭터를 잡았으니까 이돌개쯤은 제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즌 1에서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돌개님은 선이 굵은 배우라서 악역하기에는 정말 최고이신 것 같아요. 폭군의 셰프 때도 그랬고. 7화에서는 초반부에 최은 아버지가 최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끝을 예감하고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죠. 가문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자, 이제 6화 그리고 7화 초반부 10분 전까지 계속 스토리 전개로 코믹 요소가 좀 많이 적었으니까 이제 왈왈이를 중심으로 코믹 요소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막내가 죽어야 하는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무덕은 빠지죠.
와, 근데 왈왈이 형제 4명 분들도 정말 연기를 잘하시고 재밌게 풀어나가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와, 근데 무덕 빠지니까 확실히 좀 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거의 50% 정도? 와, 여기서 느꼈어요. 와, 이 드라마는 정말 무덕이가 무덕했구나. 하지만 그래도 왈왈이 사형제들 너무 연기 잘하시니까 코믹하게 잘 풀어나갔죠. 근데 막내의 죽음도 그렇고 거기서 시율의 분노 그리고 싸움, 아,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회차를 너무 줄여서, 그러니까 9부작에서 좀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닌데 충분히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인데, 아, 차라리 스토리 전개를 그 분량을 조금만 하고 9부작으로 좀 했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피로감을 갖는 게 위기 절정에서 피로감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꼭 심각해져야 하고 꼭 무거워져야 하고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을 많이 자아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뻔한 스토리,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존 드라마의 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걸 안 넣는 드라마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걸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 뭐 고착화되어버린 뼈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종일관 계속 아쉬운 점만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아쉬움을 표한 거지. 아, 근데 제 인생작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방영되는 것 중에 당연히 수작이다. 파인, 탕류, 올해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파인도 스토리 전개 괜찮았는데 그 정도만 탕류가 좀 템포를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파인도 11부작이네. 아, 딱 2회차만 더 늘렸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 확실히 디즈니가 한국 투자에 약간 보수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도 아니다 싶으면 1, 2년 만에 막 사업 접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디즈니가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굳건하고 또 미래 시장을 위해서라도 쉽게 철수하거나 포기하진 않겠지만 시즌2를 확정하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11부작도 아닌 9부작으로 너무 압축해서 때려 넣으려는 그런 것들을 보면 투자에 좀 보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디즈니가 좀 품성은 너무 좋은데 흥행이나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넷플릭스에서 좀 배워야 하는데, 뭐 한국에서 고전하는 거니까 그게 한국과 안 맞을 수는 있는 거겠지만. 자, 이제 2회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도 복수와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무덕의 비중이 많이 적을 것 같아요. 탕류 반응이 좋으니까 시즌2도 제작되었으면 하고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